안녕하세요.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 비흡연자 금연상담 지침서의 강의를 맡게 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의 박소영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2022년 남성,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에는 감정노동자, 임산부, 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상담의 실제와 활용, 금연상담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비흡연자,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상담 지침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2024년 발간된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상담 지침서의 활용에 관한 강의입니다. 먼저 본 지침서에서의 비흡연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침서에서 말하는 비흡연자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비흡연자, 즉 전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없거나 평생 5갑, 100개비 미만의 담배를 피운 사람이나 이전에 흡연자였으나 현재 1년 이상 어떤 종류의 담배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과거 흡연자를 말합니다.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상담 지침서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비흡연자는 금연 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흡연 이전에 흡연 예방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점, 그리고 담배 회사의 마케팅과 주변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 역시 직접적, 간접적 흡연 유혹과 흡연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흡연자 또한 지원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흡연자와 관련된 흡연 문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흡연자와 흡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간접 흡연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간접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사망은 연간 약 60만 명 수준이며 그중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의 사망입니다. 여성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의 47%를 차지하고 아동은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흡연 노출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실내 공기 오염 물질보다도 해롭고 가장 위험한 환경성 건강 위해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 흡연을 통해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연방의무관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 흡연 노출은 비흡연 성인의 호흡기,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며 영아 돌연사 증후군, 어린이의 급성 호흡기 질환, 중이염, 천식 발작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 비흡연자가 흡연자가 되지 않도록 흡연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 회사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등 담배 소매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계산대 뒤에 혹은 그 주변에서 무수히 많이 진열된 담배 제품과 담배 광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 소매점 내부 담배 제품, 담배 광고 노출은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기대감, 흡연에 대한 욕구, 담배 시작 확률, 미래 흡연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약화하고 오히려 담배 구매 충동과 금연 실패로 이끄는 등 흡연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광고, 판촉, 후원 활동에 대한 규제 정책 이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흡연자는 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미디어 장르, 플랫폼, 콘텐츠의 다양화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미디어 콘텐츠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콘텐츠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미디어 속 담배 장면에 더 현혹되기 쉽고 흡연의 시작과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디어 속 담배 제품, 흡연 장면에 노출된 청소년은 담배 시작 확률이 3배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정책의 한계로 인해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에는 인터넷 웹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담배 대리구매, 담배 판매점 정보, 불법적인 담배 판매, 광고 등의 정보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담배 제품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새로운 담배 제품의 유입은 담배 사용자와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비흡연자 대상 흡연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흡연을 유지하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지원 활성화를 위해 비흡연자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흡연율이 높고 최근 액상형과 관련형 전자담배 유입으로 담배 사용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증가하고 새로운 담배 사용자의 증가 우려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와 같은 담배 규제 정책과 관련 사업에 있어서 흡연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19세 이상 성인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인구 집단 내 흡연자 비율보다는 비흡연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한 건강폐해와 담배 회사 마케팅으로 인한 새로운 담배 사용자 증가를 고려할 때 비흡연자 역시 담배 규제 정책과 관련 사업의 이해 당사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흡연자 지침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흡연의 중요성 인식과 유지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독려를 수력하고 있습니다. 즉, 비흡연자가 흡연의 계기나 유혹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비흡연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간접 흡연 노출 최소화와 주변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는 간접 흡연의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 전략을 습득해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셋째로, 담배 규제 정책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FCTC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 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임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그리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담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본 지침서가 개발되었습니다. 넷째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콘텐츠와 상담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는 주변의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하고 시도하고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흡연자 금연 상담 프로그램 참여 권고와 상담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건소, 병의원,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서는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 금연구역에서의 담배 사용으로 인한 논란, 이런 것들과 같은 비흡연자의 흡연 문제나 금연 지원 관련 질의에 기반한 일회성 상담과 정보 제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비흡연자와의 접점을 가지게 되는 경우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요구하는 질이나 문제 사항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접점에서 상담사가 금연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흡연자 금연 상담 프로그램 소개와 참여 독려를 통해서 비흡연자가 스스로 흡연 예방, 주변 흡연자의 금연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담배 비규범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최초 금연 지원 서비스 연결 시에 상담사는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금연 지원 참여를 위한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대상자가 프로그램 등록을 결정해서 총 4주간 주 2회, 즉 8회차의 상담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비흡연자 지침서의 주요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흡연자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회차별 상담 흐름도를 통해 전체 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 금연상담 지침서는 프로그램 등록 이전에 시행하는 1회기와 본 프로그램 8회기, 총 9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연계 또는 개별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 내용과 회차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등록 이전 회기에서는 먼저 내담자의 내담한 상황이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응대를 합니다. 이후에 내담자가 전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없거나 평생 5갑 미만의 담배를 피운 사람인지, 이전에 흡연자였으나 현재 1년 이상 어떤 종류의 담배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과거 흡연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비흡연자 대상 금연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흡연자 지침서는 총 4주간 주 2회, 즉 8회차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1회차에는 비흡연자로서의 인식, 역할을 고취하는 목표로 비흡연의 중요성과 비흡연자의 역할을 정립합니다. 2회차에는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의 위해를 인식해서 이러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안내합니다. 3회차에는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지원의 이해를 통해 생활 속 담배 규제 정책을 알아보고, 4회차에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의 이해와 활용, 5회차에는 니코틴 중독 이해 평가를 통해 니코틴 중독 기전과 특성을 알아보고, 6회차에는 금연 지원 활동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행동 변화 단계에 따른 금연 지원 이론과 실제를 알아봅니다. 7회차에는 금연 서포터즈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해 금연 서포터즈 활동을 이해하고 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며, 8회차에는 금연 서포터즈 역할 강화 및 과정 마무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목에서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단계를 나타내고, 상담 목표에서는 상담 시 목표로 할 내용, 상담 방향에서는 상담 목표에 따른 상담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상담 내용에서는 상담 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면 왼쪽의 상담 예시에서는 상담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담 예시가 실려 있고, 오른쪽의 활용 정보 및 도구에는 왼쪽의 상담 예시의 이론 부분인 근거 기반 콘텐츠가 수록되어 있어서 상담 시에 오른쪽의 금연 콘텐츠를 참고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 내담자가 방문했을 때 내담자는 다양한 필요나 요구사항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이것이 내담자와의 초기 접점이 될 텐데요. 내담자는 아파트 층간흡연 문제, 법정 금연구역 확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문제, 간접흡연 노출 위해 등의 문제를 갖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금연구역에 관련된 법적 사항들과 간접흡연의 위해에 대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 흡연자가 있어서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흡연이 의심되는 상황, 남편의 흡연, 친구의 흡연 등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해야 하는지, 신종 담배의 건강 위해는 어떠한지 설명합니다. 각종 담배 규제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담배값 인상, 담배값 경고 문구, 그림 관련, 특정 장소에서의 광고 및 담배 판매 규제, 담배 회사 후원 등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대하게 됩니다.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에는 신종 담배 제품의 성분, 건강 유해성, 어떻게 금연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담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의 비흡연 유무를 확인한 후 비흡연자 금연상담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앞서 비흡연자 금연상담 프로그램은 4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 특성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비흡연의 중요성 인식과 유지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을 독려합니다.
첫째로 흡연 유혹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담배 사용자 증대를 위해서 담배 회사의 다양한 마케팅과 담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비흡연자가 비흡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의 일상 속에서도 흡연의 계기가 있거나 흡연 유혹 상황을 잘 이겨내고 비흡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흡연의 위해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를 위해서 흡연의 위해, 금연의 이득, 담배 규제 정책의 내용, 신종 담배 사용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개인적 경험과 이유에 따른 비흡연 또는 금연 결심과 유지를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으로 받아들이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첫째로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의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간접 흡연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처 방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흡연 유혹이나 건강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 흡연자와 건강한 소통을 하도록 돕는데요.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 흡연자에게 담배를 삼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지하도록 합니다. 담배 규제 정책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CTC는 세계보건기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그리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담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담배 규제 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스스로 관련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담배와 흡연을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콘텐츠와 상담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흡연자는 흡연에 중독기 전 흡연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위해, 그리고 금연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이해하고 주변 흡연자의 금연 결심, 시도, 유지를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둘째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흡연자는 주변 흡연자에게 금연에 필요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긍정적 행동 변화가 금연 실천과 유지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조언과 행동 지침을 줄 수 있는 금연 지지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할 전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담자 스스로 비흡연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서포터즈의 역할 및 활동 방향에 대한 5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비흡연을 철저히 유지하기입니다. 나의 비흡연 유지가 금연 서포터즈 역할과 활동의 가장 근간이 된다는 것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비흡연을 유지하는 것이 흡연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의 흡연 예방과 금연을 선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됩니다. 둘째, 흡연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인의식 가지기입니다. 간접 흡연의 위해 이외에도 흡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폐해를 고려할 때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흡연 문제가 나와 우리 가족의,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나와 내 주변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근거에 기반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입니다. 금연 서포터즈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 흡연과 금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 관련 법과 제도, 규제 정책, 실천 방법 등을 꾸준히 배우고 이 지식을 실제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담배 회사는 담배를 받아들이는 환경과 인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마케팅과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아는 것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흡연 예방과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흡연자들은 흡연 예방이나 금연의 중요성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거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흡연하는 사람들과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것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금연을 권고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소통을 위한 목소리를 내셔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로, 주변에 흡연자가 있다면 금연 서포터즈 되어주기입니다. 주변에 금연을 생각하지 않는 흡연자가 있다면 금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금연의 이유를 함께 찾아서 금연을 준비시키고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나친 강요나 실천에 대한 간섭보다는 스스로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기화를 위해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매 순간이 금연과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금연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5가지 행동 지침을 마음속에 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내담자는 어느새 금연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금연 서포터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